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점점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원래는 말을 참 예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조심스러운 순간들을 지나오다 보니까 점점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혼자 후회하고 다음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을 닫으니까 제 마음도 같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과의 관계도 하루의 분위기도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가장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요, 제가 실제로 연습했던 말 예쁘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망적으로 말하기. 말에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재석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 물론 모든 일이 말처럼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요, 우리가 매일 꺼내는 말이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디를 다녀오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책을 읽고 나서도 꼭 이렇게 묻잖아요. 좋았어? 어땠어? 결국 사람은 그 일을 좋은 기억으로 남겼는지 나쁜 기억으로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을 어떤 감정으로 기억했는지가 이 관계와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말이 좋은 감정으로 남았는지 나쁜 감정으로 남았는지 그 분위기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퇴사 직전까지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바꾸려고 했던 게 바로 말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달라지니까 조금씩 마음의 방향도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끝내는 대신에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보냈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말 대신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들어왔네 라고 바꿔보는 거죠. 또 수정해야 해? 라고 한숨 쉬는 대신에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보자 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회의가 길어졌을 때도 오늘 회의 너무 길다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말을 조금만 바꿔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분위기도 달라져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완벽해서 예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 안에서도 조금 더 예쁜 방향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를 빛나게 말하기.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나를 꺼냅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더 힘들었잖아.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어. 물론 공감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나도 그래 라고 말하는 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빛나는 표현을 한 스푼 더 더하더라고요. 단순히 내 경험을 말하는 걸 넘어서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오래 하는 사람보다 내 감정을 오래 바라봐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료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기 쉽죠. 그런데 거기에 빛나는 표현을 한 스푼 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이 바빴겠네요. 하루 버티시느라 애쓰셨어요. 저도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발표를 끝낸 동료에게도 저였으면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나오기 전에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잘 해내셨네요. 준비 많이 하신 게 보여졌어요. 저였으면 엄청 떨었을 텐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주어로 말해주는 거죠. 또 야근 후에 결과물을 보여준 동료에게도 저도 수정 작업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주 씨가 끝까지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네요. 신경 정말 많이 쓰셨겠다. 저도 수정 작업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상대의 시간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오래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오래 바라봐 주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것. 그래서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빛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적으로 말하기. 한창 제가 말을 참 예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는 일상을 조금 시처럼 표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 속 말을 조금 더 센스 있게 바꾸는 거예요.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만 그림처럼 조금만 분위기 있게 표현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날씨 흐리네요 라고 하는 대신에 흐린 날씨지만 마음만큼은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힘드네요 라고 그냥 끝내기보다는 그래도 주말 이브니까 오늘은 금요일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라고 건네보는 거죠. 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동료에게도 고마워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주치의 덕분에 오늘 하루 버팀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로 메시지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분위기를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만 이런 표현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조금 오글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적당히 센스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많이 알면 좋긴 하겠지만요.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쁜 말은 거창한 기술보다는 나와 상대를 함께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관계 안에서 가장 예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예쁜 말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예쁜 표현들을 보석함에서 다시 꺼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표현 하나를 누군가에게 선물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블링블링한 여러분의 말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예쁜 말이라고 생각했던 표현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꼭 기억할게요.